저 아이가 설마. 그가 셔츠 안에서 꺼낸 것을 보는 순간 저의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4월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죠. 당연히 기쁘고 설레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청년을 본 순간부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레스토랑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숙은 남편 태수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이 손을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영숙의 시선이 그에게 멈췄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연입니다.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미소.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각도, 눈가에 작게 생기는 주름. 어디서 본 듯 했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기억 속 어딘가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영숙은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이 넓었고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순간 기억이 스쳤습니다. 새 살배기 아들의 작은 손. 그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공항 게이트 앞.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메뉴판을 펼쳤고 지안이 도연의 팔을 살짝 잡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가슴은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도연 씨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랐습니다. 입양됐거든요.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요. 입양.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영숙은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건조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힘든 일도 많으셨겠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버릇. 저건 기억 속 아이도 그랬습니다. 웃을 때마다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던 버릇. 영숙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괜찮았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도연이 말하며 귀를 살짝 만졌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인 듯 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눈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귓불 뒤, 작은 흉터,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얗게 남은 자국, 1cm도 안 되는 작은 흔적. 영숙의 머릿속에서 장면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28년 전, 아파트 계단, 넘어지던 아들, 귀를 부딪힌 자리에서 흐르던 피, 그날 밤 응급실에서 꿰맸던 상처, 똑같은 자리,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금속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지만 영숙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잠깐 멍했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여. 괜찮아. 그냥 조금 더운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물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그의 손짓, 자연스럽게 물잔을 건네는 동작, 그것마저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이 자기 컵을 내밀던 그 작은 손의 움직임과 닮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영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많습니다. 흉터도 우연일 수 있고 웃는 버릇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웃고 비슷한 상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지?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딸의 결혼 축하 자리에 이런 생각이라니. 영숙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지안이 행복해하는 이 순간에 28년 전 기억을 끄집어내다니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태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축하해, 지안아.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금방 올게.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등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미소, 그 흉터,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97년 겨울. 그때도 이렇게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전화벨 소리가 멈추지 않던 날들. 그땐 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중얼거린 목소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엔 조문객보다 채권자가 더 많았습니다. 28살, 3살짜리 아들, 그리고 쌓여가는 빚.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영숙 씨, 이번 달도 연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댁 주소 파악됐습니다.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냉장고였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텅 빈 선반이 보였습니다. 쌀통 바닥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밥 언제 먹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쌀이 없었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물에 간장 타서 먹이던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치 한 통을 들고 부엌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가 그 애는 좋은 집에 보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내가 키울 수 있겠어? 애 얼굴 봐. 자꾸 말라가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뺨은 점점 홀쭉해지고 있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눈빛이 예전만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분유를 탔습니다.
통을 기울여도 한 스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 흔들었습니다. 색이 너무 연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먹어. 아들이 젖병을 빨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뱉어냈습니다. 맛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젖병을 쥔 채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유물 위로 투명한 눈물이 하얗게 섞였습니다. 눈물로 젖을 타먹였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른 거였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나다에 좋은 가정이 있어요. 의사 부부예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박영숙 씨,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해외 임양 동의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열이 났습니다. 해열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살려야 해. 이 아이를 살려야 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 마지막 순간 아들의 작은 손이 옷깃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가.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싫어. 엄마랑 같이. 외국인 부부가 아들을 안아갔습니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영숙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걸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살리려 했던 건데 그게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물을 내렸습니다. 소음이 작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돌아가야 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조금 빨갰지만 괜찮았습니다. 물을 떠서 얼굴을 적셨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저 끝에 도연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영숙이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파스타 접시에서 올리브 오일 냄새가 났습니다. 바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라면 좋아했을 냄새였지만 지금은 메스꺼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문해뒀어요. 괜찮으시죠? 도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포크를 들었습니다. 파스타 면을 돌돌 말았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태수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잔에 붉은 액체가 채워졌습니다. 영숙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도연 씨는 언제 한국 들어오셨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석 달 전이요. NGO 한국 지부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그렇구나. 적응은 잘 되셨나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한 씨 덕분에 많이 적응했어요. 도연이 지한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한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마주 잡혔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이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참,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도연이 셔츠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목에 걸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색 체인. 그 끝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영숙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은숟가락. 작은 은숟가락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빛에 반짝였습니다. 오래된 듯 표면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양어머니가 주셨어요. 친엄마가 준 거래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한국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은숟가락을 선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친엄마가 이걸 목에 걸어줬대요. 입양 갈 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엄마가 준 거래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쨍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공항 게이트. 마지막 순간. 세 살배기 아들의 목에 그 은숟가락을 걸어주던 때. 준호야, 이거 엄마가 주는 거야. 이게 뭐야? 은숟가락이야. 행복한 집에 가서 밥은 꼭 먹어야 해. 알았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 엄마는 못 가. 준호 혼자 가야 돼. 아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목걸이를 단단히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온기를 기억하려고. 잊지 마. 엄마가 사랑한다는 거. 지금 그 은숟가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28년이 흐른 뒤 낯선 청년의 목에 걸려 어머님? 도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예쁘네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양어머니가 이걸 진짜 소중하게 간직했대요. 친엄마가 얼마나 사랑했을지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이 펜던트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지듯.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 어머니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양어머니 말로는 친엄마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이 목걸이만큼은 꼭 가지고 가라고 하셨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친엄마가 어떤 분이었을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그리움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나야. 바로 여기 있어. 내 바로 앞에.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 죄송해요. 무거운 얘기했네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펜던트를 다시 셔츠 안으로 넣었습니다. 은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그냥 닮은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은숟가락 펜던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입양 가는 아이들에게 다들 그런 걸 걸어줬을 겁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산 건 딱 하나였잖아.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 숟가락 뒷면에 작은 별 무늬까지 새긴 거. 그 목소리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티라미수, 코코아 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향. 하지만 영숙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엄마 한 입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지안이 권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불러서 그래. 너희가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과 지안이 디저트를 나눠 먹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은숟가락 뒷면을 봐야 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내내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코를 스쳤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어요. 나 다락 좀 정리할게. 영숙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내일 하지 그래. 아니요.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서. 태수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갔고 TV를 켰습니다.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다락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냄새도 함께 다락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전구빛이 공간을 비췄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앨범, 책들, 20년 넘게 쌓인 기억들이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박스가 보였습니다. 1994만 1997이라고 매직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지가 바닥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테이프가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들, 사진들, 그리고 VHS 테이프 몇 개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라벨을 읽었습니다. 1995년 봄 교회 발표회. 바로 이거였습니다. 준호가 3살 때 교회 유치부에서 찬양을 부르던 날, 영숙은 그 테이프를 꼭 쥐었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태수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TV만 켜져 있었습니다. 여보, 침대로 들어가요. 태수가 눈을 비볐습니다. 응, 당신은? 나 잠깐 볼 게 있어서. 먼저 들어가 있어요. 태수는 더 묻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TV 및 선반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VHS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째 쓰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작동했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기계가 테이프를 삼켰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노이즈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강당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그리고 한 아이가 화면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3살,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환하게 웃는 입. 엄마,
화면 속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이 찍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며 그 버릇, 도연과 똑같은 버릇. 카메라가 줌인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웃는 모습,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가의 주름. 도연이랑 똑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영숙 자신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8년 전의 자신, 행복했던 자신, 준호야 잘한다.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젊은 목소리, 밝은 목소리, 걱정 없던 목소리. 아이가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카메라가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달려오는 아이, 팔을 벌리는 아이. 엄마, 봤어? 응, 봤어. 우리 준호 최고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안았던 거였습니다. 잠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클로즈업 된 얼굴, 귓불 뒤가 보였습니다. 작은 흉터, 하얗게 남은 자국, 똑같은 자리,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펫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화면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가 떡을 먹었습니다. 입 주변에 묻혔습니다. 웃으며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 손짓, 도연이 식사 후 냅킨으로 입을 닦던 그 자연스러운 손짓과 똑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아이가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 레스토랑에서 지안을 바라보던 도연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영숙은 TV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를 향해 손가락이 차가운 스크린에 닿았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아이는 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맞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멈춘 시간 속에서 28년 전 그 자리에서 영숙은 이마를 TV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에게인지, 레스토랑에서 만난 도연에게인지, 아니면 28년 전 공항에서 아이를 보낸 자신에게인지. 시계가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침실에서 태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를 바라보며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밤새 TV 앞에서 잠들었던 거였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검은 스크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본 영상이 여전히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준호의 미소, 도연과 똑같은 미소, 엄마, 지안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여기서 잤어? 왜? 응, TV 보다가 그만.
영숙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VHS 테이프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에 띄기 전에 주었습니다. 엄마, 얼굴 안 좋아 보여. 어제 식사 때도 그랬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안이 다가와 영숙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열은 없네. 그래도 오늘 쉬는 게 어때? 아니야. 가게 열어야지. 영숙은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지안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 출근 준비할게. 엄마도 밥 먹어. 지안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테이프를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이랑 준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가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올 수 있냐고 물어봐. 괜찮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 그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지안이 의심할 것입니다. 응, 좋아. 저녁 준비할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를 잘못 눌러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김치를 담아주고 밑반찬을 팔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VHS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의 웃음, 도연의 미소, 귓불 뒤 흉터, 은숟가락 펜던트.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영숙은 웃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준호라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어.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입양시기, 캐나다, 은숟가락, 흉터, 미소, 버릇. 확인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내야 할까? 출생 기록이라도 찾아봐야 할까? 하지만 그 다음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준호라면 그럼 어떡하지? 지안이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려는 사람, 그게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면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신이 이렇게 잔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극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물어보고 말해줄게. 영숙은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메시지를 보내고 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를 재웠습니다. 간장 냄새가 났습니다. 마늘을 다졌습니다. 매운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칼질을 하다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안과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 맞구나. 확신이 왔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도연의 발, 왼쪽 발가락이 조금 안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아. 준호도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라면서 나아질 거라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다정하고 따뜻해. 맞지, 오빠? 도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 씨 덕분이에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슬펐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들. 밥을 퍼서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도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신은 나에게 벌을 주는 걸까? 아니면 기회를 주는 걸까? 밤새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과 지안이 돌아간 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고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던 그 작은 습관.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일어났습니다.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다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어젯밤 열었던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스 안을 뒤졌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준호의 모습, 돌잔치 때, 2살 때, 3살 때,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른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떠나는 내 아들에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가 보였습니다. 28년 전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자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널 잊지 않아. 꼭 다시 찾을게.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사랑해. 짧은 글이었습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져서 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또 다른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어로 투이선, 이든, 입양기관 직원이 말했었습니다. 영어 이름도 있어야 해요. 새 가정에서 부르기 쉽게.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책에서 본 이름. 이든 박, 이선 파크.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의 중간 이름. 지안이 말했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좀 기네. 이도연인데
영어 이름이 이선 파크 DOHYUN이래. 입양 가정에서 이선으로 부르다가 한국 오면서 도연을 쓰기 시작했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흔한 영어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지에 적힌 이선 파크가 똑같았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설마 같은 아이일 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선이라는 이름 그렇게 많을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야. 그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연이 바로 준호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선 파크.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과거의 자신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꼭 다시 찾을게. 편지에 쓴 그 약속. 28년 전의 약속.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위로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바스락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물방울이 종이에 번졌습니다. 연필 글씨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잉크와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안 돼.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글자가 번져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준호야라는 부분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엄마. 지안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다리 아래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이 밤에? 엄마, 요즘 이상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오래된 것들 좀 보고 싶어서. 지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하고 자. 밤 12시 넘었어. 응, 곧 내려갈게. 지안이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희미한 다락 전구빛 아래서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한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도연이 정말 준호인지,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박스를 다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꺼내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남편도 지안도 찾지 못할 곳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지? 출생 기록을 찾아봐야 할까? 입양기관에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어떤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정말이라면 그럼 어떡하지? 그 질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확신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를 비췄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찾을게. 반드시. 아침이 왔습니다. 영숙은 반찬 가게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양기관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8년 전에 아들을 입양 보냈는데 혹시 기록이 남아 있나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록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영수가 교회 사진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거 발견했어. 너 봐. 사진이 왔습니다. 다운로드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아이 하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둥근 얼굴, 까만 눈동자, 옆에는 외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금발머리, 온화한 미소,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옷이 보였습니다. 하얀 티셔츠, 가슴 부분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리언 릴리프 미션, 한국 구호 선교회.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티셔츠가 크게 보였습니다. 그 옷을 알았습니다. 그래, 저 옷. 중얼거렸습니다. 입양 가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입양 가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나눠줬습니다. 구호단체에서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준호에게 입혔습니다. 아이가 좋아했습니다. 엄마, 새 옷이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순간 코끝에 냄새가 스쳤습니다. 세제 냄새. 그날 아침 그 티셔츠를 빨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티셔츠가 펄럭였습니다.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언제 마르니? 조금만 기다려. 빨리 입고 싶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외국인 여성, 금발, 파란 눈. 이 여자가 그 아이를 데려갔었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야. 방금 보낸 사진 말인데. 응, 귀엽지? 내 아들 준호 맞지? 얼굴 보고 바로 알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외국인 여자 누군지 알아? 아, 그때 봉사 오셨던 분이야. 미국에서 오신 간호사였던 것 같은데. 입양 도와주는 단체에서 왔었어. 이름은?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됐잖아. 미경아, 중요해. 좀 더 생각해봐. 미경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사라? 셀리?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코리언 릴리프 미션 1997 캐나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뉴스들이었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IMF 위기 속 한국 입양아 돕는 캐나다 의료진. 기사 날짜는 1997년 12월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금발 여성이 보였습니다. 미경이 보낸 사진 속 그 여자와 닮았습니다. 캡션을 읽었습니다. 세러 모리선, 간호사, 토론토 거주, 사라 모리슨.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링크드인 프로필, 병원 웹사이트, 뉴스 기사.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토론토 소아과 의사 부부, 한국 입양아에게 새 삶 선물. 기사 날짜는 1998년 3월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의사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시아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의사 부부 제임즈와 세러 모리선은 최근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 이선과 함께 이든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읽었습니다. 세러는 1997년 한국 구호 활동 중 입양 절차를 돕다가 이 아이를 만났고 남편과 함께 입양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호단체, 금발 간호사, 1997년, 이든, 토론토, 도연이 말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이 의사 부부세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정확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2kg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김치통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지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안아, 도연 씨 어릴 적 사진 본 적 있니?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응, 엄마. 갓난아기 때 한국에서 찍은 거래. 왜? 그냥 궁금해서. 한국에서라니까 신기하지? 오빠 말로는 입양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래. 한국에서. 그 한마디에 숨이 걸렸습니다. 메시지를 더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준호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VHS를 다시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과 도연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같았습니다. 너무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 오빠 비자 연장이 거절됐대. 출생 기록이 없대요. 출생 기록? 응. 한국 병원 기록이 누락됐다고 하네요. 입양 서류에는 출생 정보가 있는데 원본 병원 기록을 찾을 수가 없대.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한 달 안에 서류 못 찾으면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대요. 엄마, 어떡해. 지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출생기록.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억이 번쩍였습니다. 1994년 3월 7일.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한강변 산부인과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52번 고객님,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출생 기록 확인하러 왔습니다. 본인 기록이세요? 아니요. 제 아들 아니, 제가 아는 사람 거예요. 말이 꼬였습니다. 여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열람이 어려운데요. 그냥 그 시기에 그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느 병원이요? 한강변 산부인가요? 1994년 3월 7일에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을 검색했습니다. 그 시기엔 폐업 병원이 많아서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개인정보라서요. 그리고 IMF 전후로는 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꼭 확인해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직원이 놀란 듯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잠시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뒤 돌아왔습니다. 복사본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식 열람은 안 되지만 이 정도는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종이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보였습니다. 출생신고 대장, 한강변 산부인과, 1994, 3, 7, 그리고 이름란, 박, 성만 박씨였습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보였습니다. 1994년 3월 7일 오전 2시 35분 출생. 손끝이 떨렸습니다. 맞잖아. 중얼거렸습니다. 네.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복사본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1994년 3월 7일. 준호의 생일. 도연의 생일도 3월 7일이라고 지안이 말했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생일이 맞잖아.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공중에서 춤췄습니다. 28년 전에도 봄이었습니다. 준호를 낳았을 때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에 태어난 아이는 행복하대요. 그때는 믿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3년 뒤 그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봄꽃이 지는 날, 버스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탔습니다. 앉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혹시라도 맞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이 내게 벌을 주려는 걸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일하러 나갔습니다. 지안도 아직 안 왔습니다. 복사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편지 옆에 두 증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선 파크 1994 3 7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볼이 꺼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출생병원 이름 알아냈어. 한강변 산부인과래. 근데 이미 없어진 병원이래. 어떻게? 영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강변 산부인과. 준호를 낳은 바로 그 병원. 엄마, 거기 있어? 응, 있어. 어떡하면 좋을까?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엄마가 알아볼게. 정말? 방법 있어? 응. 한번 해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도연이 준호였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반찬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숙은 김치를 담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지안이는? 회의 중이에요. 저 혼자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도연이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김치통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거 김치전 만들 수 있는 김치예요? 그럼요. 신김치라 전 부치기 딱 좋아요. 와, 향 너무 좋네요. 도연이 몸을 숙여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비볐습니다. 웃으며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살 준호. 부엌에서 김치전 굽는 냄새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맵다. 하지만 웃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꼭 저렇게. 도연과 똑같이. 어머님? 도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얼마나 드릴까요? 킬로 정도요. 저녁에 지안 씨랑 같이 해 먹으려고요. 김치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휴지로 닦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손이 좀 미끄러웠네.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도연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가의 주름. 준호 맞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매운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봉사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캐나다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입양됐어요. 항상 뿌리를 찾고 싶었고 이제 돌아와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며 영숙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저 버릇. VHS 속 준호도 그랬습니다. 웃을 때마다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버릇이었습니다. 지금 도연도 똑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준호?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계속 도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밤마다 잠을 못 자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지안이 결혼 때문에 걱정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잖아. 걱정 마. 태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어요. 나 설거지하고 갈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작게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수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준호의 얼굴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낸 게 몇 년인데 돌아올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이 말했습니다. 다르게. 돌아왔어. 내 앞에 있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게이트 앞 28년 전 그곳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3살, 작은 몸, 눈물 범벅인 얼굴. 엄마, 나 기억 안 나? 아이가 물었습니다. 기억해, 물론 기억하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붙은 것처럼. 엄마, 왜 날 보냈어? 미안해, 살리고 싶었어. 나 엄마가 그리웠어.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 영숙도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멀어졌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침실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자면서 울었던 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안았습니다. 준호야.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막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알고 있었습니다. 맞다고. 도연이 준호라고. 모든 증거가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숟가락, 흉터, 버릇, 생일, 병원, 입양 시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색 하늘이 조금씩 푸르게 변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안이 도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이 일하면 안 되죠.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영숙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기 배추 좀 씻어줄래요? 네. 도연이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도마 위에서 김치를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렸습니다. 도독도독.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김치 좀 더 썰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도연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어머, 어떡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꽤 흘렀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싱크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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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씻다가 칼에 손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혈할게. 깨끗한 행주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꽉 눌렀습니다. 피가 행주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천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 따뜻한 온기, 흐르는 피, 이 피가 내 피와 같을까?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안이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오빠가 손을 베었어. 어머, 많이 다쳤어? 괜찮아요. 조금 베었을 뿐이에요. 도연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피가 안 멈춰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빨리 가요. 세 사람이 차를 탔습니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지안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주는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5분 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도연을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영숙과 지아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아.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분 뒤 도연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꿰맬 정도는 아니래요. 다행이다.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RH-0이네요. 한국에선 희귀형입니다. 혹시 본인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RH-,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랬다죠? 도연이 영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웃으며, 네, 지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도 RH-형이시라고. 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기하죠? 희귀한 혈액형인데 어머님이랑 저랑 같다니.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웃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RH-형. 한국 인구의 0.5%도 안 되는 혈액형이었습니다. 200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영숙도 RH-형이었습니다. 준호를 낳을 때 알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희귀형이라 출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연도 똑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희귀한 피를 가진 사람이.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하필 나와 같은 도시, 같은 시기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피 보는 거 좀 힘들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기 커피 자판기 있네. 잠깐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지안이 따라오려 했습니다. 아니, 혼자 갈게. 너희는 차에서 기다려. 도영과 지안이 차로 갔습니다. 영숙은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판기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연히 이렇게 아픈 걸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깜빡이는 별들. 신이시여.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벌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냥 좀 생각하고 있었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로 도연을 봤습니다. 지안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붕대 감긴 손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피, RH-형. 자신과 같은 피, 준호야. 속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너구나. 이제 확신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준호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시장에 갔습니다. 가게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가 얼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고등어 5마리요. 주문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생선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배추, 무, 파를 샀습니다. 봉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채소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숙여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손에 닿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소리들이 섞였습니다. 119 불러. 의식 있어요? 눈을 떠보세요. 하지만 영숙의 눈은 감겼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링거 연결. 응급구조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박했습니다. 차가 달렸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흔들리는 형광등. 지안이, 딸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해.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뛰어왔습니다. 청진기를 댔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급성 심부전입니다. 수액 투여하고 혈액 검사 빨리. 목소리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지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였습니다. 영숙은 손을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가락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신 들어? 응.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목이 갈라졌습니다. 물 줄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빨대를 입에 대줬습니다. 한 모금 빨았습니다. 물이 목을 적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이 병원 협력 의사였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오빠가 계속 지켜봤어요. 엄마, 지안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차트를 봤습니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혈이 필요한데 말을 멈췄습니다.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RH-0이시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도연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제 피가 맞을지도 몰라요. 네. 지안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도 RH-형이잖아요. 해볼게요. 오빠, 괜찮아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도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뒤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의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적합률이.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거의 가족 수준입니다. 그 말에 영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가족 수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의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일반적으로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 적합률은 드뭅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보기 힘든 수치인데요. 의사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영숙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님 도울 수 있어서. 도연의 손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그 목소리.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3살 준호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아이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지금처럼.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손. 큰 손. 따뜻한 손. 그 손에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같은 피. RH-형. 희귀한 피. 심장이 먼저 알았어. 생각했습니다. 이성보다 먼저. 머리보다 먼저. 심장이 알아봤어. 처음 레스토랑에서 도연을 봤을 때부터 가슴이 조여왔던 이유. 눈물이 났던 이유. 숨이 막혔던 이유.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본능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이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렀습니다. 천천히 도연에게서 영숙에게로. 영숙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하게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해.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만 쉬익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약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도연의 손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마.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번엔 놓지 마.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피가 자신의 몸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피, 모자의 피.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숙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숙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의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혈 과정에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적합률이 워낙 높아서 추가 검사를 진행했거든요. 영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의사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일치율이 99.9%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도현 씨와 박영숙 씨는 모자 관계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영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모든 것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나님,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지안과 도연이 병실에 왔습니다.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분 좀 어때?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이었습니다.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오빠가 맨날 와서 체크했어.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도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기 할 말이 있어.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엄마? 너희 둘 다 앉아.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안과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결과를 알려줬어. 무슨 결과? DNA 검사 수혈 과정에서 했대.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연 씨랑 나랑 모자 관계래. 침묵이었습니다. 세상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익숙했어요. 그 말에 영숙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냄새, 따뜻한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냄새.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엄마 냄새였구나. 지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럼 오빠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정말 괜찮아요. 도연이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친엄마가 누군지, 어디 계신지, 왜 날 보냈는지. 그땐 살릴 수가 없었어. 너를 살리고 싶었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도연이 영숙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영숙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28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지안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준호야. 영숙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28년 만에. 네, 엄마.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밤이 깊도록.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한참 뒤 영숙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연도 나갔습니다. 지안을 찾으러. 영숙은 침대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살려주세요. 지안이도 준호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 그들이 남매라는 사실.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에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구나.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요. 잠이 안 와서. 영숙이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돌아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어머님 인생을 망쳤잖아요. 지안이 인생도.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은 다 내가 했어. 어머님, 28년 전에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게 잘못이야. 그게 다 내 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뭐?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친엄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낸 거라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너를 떠나보낸 건 사실이야. 엄마로서 실격이었어. 아니에요. 도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행복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났고 사랑받고 자랐어요. 의사가 됐고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친엄마를 만났어요. 다시 그 말에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영숙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영숙은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지안이는 어디 있니? 옥상이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가봐야겠다. 영숙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말렸습니다. 제가 갈게요.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안이 난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영숙이 불렀습니다. 지안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영숙이 다가갔습니다. 지안을 안았습니다. 딸이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떡해, 엄마 어떡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사랑한 게 잘못이었어? 지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건 진짜였어요. 순수했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단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사이의 진짜 의미를. 도연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인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연인에서 남매로.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지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도연도 지안을 안았습니다. 남매의 포옹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모양을 바꿔도 진심이었으니까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새벽 공기 속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섞였습니다. 예쁘다.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예쁘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딸과 아들. 나란히 서서 일출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신이여.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비록 이런 방식이었지만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 함께. 영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안이 한쪽에, 도연이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안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겨내자. 같이. 응. 오빠도 아니, 동생도 함께니까. 지안이 도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야. 도연도 웃었습니다. 영숙은 두 손을 뻗었습니다. 양쪽으로. 지안이 한쪽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해, 너희 둘 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도연도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온 영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투석하면서 살 수 있어.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투석 생활. 일주일에 3번. 반찬 가게는 접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도연이 병실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받았어요. 무슨 검사? 신장 이식 적합성 검사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설마 적합하대요. 기적적인 수치래요. 의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 간에도 이 정도 적합률은 드뭅니다. 모자 관계라서 가능한 수치네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님, 너 건강한 몸인데 어떻게 신장을 떼어내. 안 돼.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도연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28년 전에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잖아요. 그건 이젠 제가 어머님을 살릴 차례예요. 안 돼. 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받아. 미안해하지 마세요. 도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준 생명 돌려드릴게요. 제 몸속에 흐르는 피 어머님 거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도연의 눈에서 수술하게 해주세요. 제발.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그 사이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캐나다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야기, 의사가 된 이야기, 그리고 항상 한국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 양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친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했을지 상상해 보라고.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영숙은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IMF 이야기, 남편을 잃은 이야기, 너무 가난해서 아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었던 이야기. 매일 울었어. 너를 보낼 때도 보낸 후에도. 28년 동안. 이젠 울지 마세요. 지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울었습니다. 때로는 웃었습니다. 오빠 아니 동생. 아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누나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 아이만 무사하면. 새벽이 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안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 될 거야. 응. 도연도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두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불렀습니다. 옆 침대에서, 응,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속으로 불렀습니다. 사랑해. 어둠이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는요? 옆 침대예요. 아직 자고 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도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나도 너도 살았어. 우리 함께 살아남았어.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 두 침대 사이에 섰습니다.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다 잘 됐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완벽하게 성공했대. 지안이 울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생명으로, 피로, 사랑으로,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도, 준호도, 지안이도. 우리 모두 괜찮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영숙은 퇴원했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도연도 건강했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영숙이 준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TV 앞에 VHS 플레이어를 설치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영숙은 다락에서 가져온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1995년 봄 교회 발표회. 이거 내가 나온 거예요? 도연이 테이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응, 내가 3살 때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노이즈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당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3살짜리 준호가 있었습니다. 엄마. 화면 속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이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스크린에 닿았습니다. 나 참 작았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여웠어. 정말 귀여웠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가 뛰어다녔습니다. 웃었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며 저 버릇 아직도 그대로네요. 지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대로야.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숙이 가운데, 양옆에 지안과 도연. 영상이 계속 흘렀습니다. 떡을 먹는 장면, 친구들과 노는 장면, 카메라를 향해 웃는 장면. 이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 같아요. 엄마는? 지안이 물었습니다. 아니,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양쪽 손을 뻗었습니다. 지안의 손과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다 곁에 있으니까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 도연이 셔츠 안을 더듬었습니다. 은숟가락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엄마가 준 거잖아. 이젠 의미를 알겠어요. 이 무게가. 도연이 펜던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사랑의 무게. 지안이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 오빠 아니 동생.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젠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 동생. 지안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난스럽게. 야, 누나가 언니 노릇할게.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함께, 편하게. 영숙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남매의 모습, 사랑의 모양이 바뀌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해.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비 온다. 지안이 창가로 갔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촉촉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좋다. 비 냄새. 도연도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빗물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결국 돌아오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8년 만에 모든 아픔을 거쳐 모든 눈물을 지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 지안이 물었습니다. 너희 생각. 우리? 응.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도연이 소파로 왔습니다.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가족이 생겨서. 나도. 지안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리듬처럼, 자장가처럼.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28년 전 공항에서 아들을 보낸 그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봄은 왔습니다. 다시 다른 모습으로 가을비 속에서 두 아이와 함께 가족으로 영숙의 마음속에 봄이 피어났습니다. 고마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지안이 물었습니다. 모든 게 너희가 있어서, 살아있어서, 함께여서. 두 아이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양쪽에서 따뜻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창밖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순이 돋을 것입니다. 다시 봄이 오면 가족도 그렇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지고 다시 돋고 함께 자라는 것.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3살 준호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멈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지금 28살 도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지안이 물었습니다. 불고기 어때?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엄마가 해줄게.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가 따라왔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 소리, 대화 소리,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가족이란 잃어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28년의 시간도, 바다 건너 거리도 사랑 앞에서는 결국 하나의 봄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다시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